네, 2부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러게.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현재 성격 유형 검사 MBTI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인가 손잡고 예찬 진행해 주시죠. 네, 2부에서는 그 MBTI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네, MBTI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문항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 뭐 약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제가 그 알파벳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흥미 있게 자기는 어느 쪽인 것 같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유형은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자기가 들어보시다가, 난 이쪽 같다라고 하시면 한번, 그걸 이제 찍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추측해보는 재미난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이제 알파벳은 E랑 I거든요. 외향과 내향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E는 그 뭐냐면요. 그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사람이니까 뭐랄까 소위 말하는 외향적 활동, 사람과 만나고 밖에서 놀고 뭐 교제하고 여행하고 회식하고 파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또 밖으로 계속해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고 뭐 액션, 오버 액션, 스킨십도 많고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런 것. 하지만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삶의 에너지를 내부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식을 해도 나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바로 자지 않고 잠깐 이제 자기만의 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뭘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방 딱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밖에 나가서 잘 먹지도 않지만 집에 들어와가지고도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있어야 자기는 에너지를 얻고. 반면에 이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왁자지껄한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너무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기 때문에 뭐 새벽 2, 3시까지 놀아도 다음날 출근하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왜?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초죽음이 나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빨리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 사람과 에너지가 빨리는 사람이니까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정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먼저 말을 걸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곤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만난 사람도 마음이 맞으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하지만 굉장히 좀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람 되게 많대. 다 친해. 근데 정작 물어보면 그 사람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면서 친하대. 저 친구가 없어요. 인보로 2예요? 근데 우리 또람에 2가 있어요? 나는 인보로. 2가 있어요. 근데 2 치고는 좀 약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다 아이다, 그지? 김사부 아이고. 서과장 아이죠. 어른.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셋 다 아이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면 인보로 2 같아. 그치.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극단적이진 않잖아요. 네네. 점수로 표기를 하는데 점수가 뭐 아이는 하나도 없고 2만 있거나 아이의 극한을 달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드물고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래서 MBTI에도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밖에서 액팅하고 이런 건 또 싫어하는 이도 있고 아이야. 그런데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건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거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전 예전에 이거 약식으로 했었을 때 이하고 아이하고 반반 나왔어요. 50, 50 나왔어. 그거는 되게 가식적으로 검사하고. 아니, 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하거든, 나는. 난 집에 가면 무조건 애들 재워놓고 혼자만의 시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독특한 거죠, 이런 게. 근데 또 사람들 만나는 건, 사람 만나야지 해서 또 만나서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외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실 되게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되게 저도 사실 이거 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산까지 내려간 기차가 있어요. 단 둘이 타잖아요. 이렇게 옆에 모르는 사람이야. 네. 한 3시간 가야 돼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관심이 가야 안 가요? 전혀 안 가요. 전혀 안 가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고. 난 조용히 그냥 혼자 갔으면 좋겠고, 어설프게 친한 사람이랑 둘이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네. 어때요? 두 사람은? 저는 관심 없는데 관찰은 해요. 관찰은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쵸. 그렇구나. 우리가 다 좀 약간, 왕따들이구나. 아니, 저는 예전에 이 성향이 지금은 약간 이쪽이 있긴 한데, 진짜 극단적 아이였던 게 학교 다닐 때 같이 가는데 얘랑 같이 가는 게 너무 좀 어설픈 관계 있잖아요. 그럼 어설픈데 계속 뭐 말도 해야 되고 옆에 있으면 딴짓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갔다가 지하철 탈 때 나는 이쪽 칸 탈 테니까 너 이쪽 타 그러고 따로 갔어요.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고 뭐 학교 동생이었는데 싫더라고요. 좀 변하죠. 나도 약간 아줌마 성향이 맞아요. 탑재가 돼서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대화. 그러니까 MBTI라는 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거나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것 그러니까 변한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성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원래 자기가 편한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20대 초반 때까지 거의 성격이 노홍철 같았거든. 맞아. 막 그랬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내향적인 게 커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원래는 내향인데 그 나이 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생 문화라는 것도 있고 이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J랑 P가 있어요. J는 계획형이라서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계획대로 가고 약간 새벽형일 가능성도 많고 대학생 문화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막 대학생 때는 놀고 밤새 뭐 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향들을 받는 거지만 본래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편하고 I 같은 경우에는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남들에게 되게 쉽게 알려주고, 근데 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알려주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당연히 I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든가 자기만의 시간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E 같은 경우에 이제 1대 다수의 모임을 되게 즐겨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1대1 관계는 또 잘 못해요. 저 그래요. 단둘이 있으면, 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잘 엮여지지 않고, 아이 같은 경우에 뭐 3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입을 닫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대로 1대1로 대화할 땐 또 오히려 되게 진득하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사부가 나랑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구나. 네. 네. 아무튼 뭐 요런 어떤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거는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각자? 딱 봐도 우선 E와 I는 그나마 내가 제일 E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굳이 하나를 꼽자면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E인 것 같아요. 그래도 E인 것 같아요. I가 조금 많은 E. 오케이. 그래도 주는 E가 저한테 큰 것 같아요. 저는 본질은 I인 것 같은데 사회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E가 많이 탑재된 것 같은데. 강요된 거지. 저 보면은 뭐 글 같은 거 보면 I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되게 글이랑 다르게 되게 똥꼬발랄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긴 우울하진 않지. 엄청 뭐 그늘져 있거나 그러진 않지. 그늘이 없지. 또 사람 막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농담이야. 그러니까 일할 때 혹은 공부할 때 어디서 하느냐. 혼자 밀폐되거나 혹은 혼자 이렇게 구획된 남들의 시선과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난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난가? 아니면 집에서 혼자 방 안에서 하는 게 난가? 일할 때도 오픈된 사무실이 난가?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러죠? 폐쇄된 곳에서. 폐쇄 쪽이 I예요? 그렇죠. 난 또 그건 E다. 나는 혼자서는 절대 공부 안 해요.
불특정 그러니까, 다수라도 누군가가 날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환경이 그쵸. 조성돼야 공감. 그래서 카페 가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이걸로 인해서 결정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척도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묻게 되는 척도들을 한번 물어봤던 거고 요거를 했는데 내가 4개는 이쪽인 거 같고 2개는 저쪽인 것 같아. 그럼 4개 쪽이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6대 사람, 그러니까 국민성마다 다르래요. 다른 건데, 예, 간단히 생각해보시면 우리 이렇게 만약에 공원에서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공원에서 조깅하다가 마주보는 사람 하이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이하면은 좀 미친놈 그래. 우리 등산할 때 보면 인사하고 그래. 아, 등산할 때 인사해요? 아,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네네네. 그 산의 문화요, 산의 문화. 아. 아니, 헬스장에 가도 제가 다니는 데는 보면은 다 인사를 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못 하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어차피 맨날 운동하면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누가 나한테 시킨 게 아닌데 왜 해야 나도 되지? 못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너는 인사를 그냥 받고만 싶은 거지. 그런 마음도 있네. 권력 의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둘이 소통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한쪽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고 네. 그리고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후배 부부 중에 네. 한 명은 극단적 E인데 한 명은 극단적 I예요. 그럼 맞잖아요. 아니야. 맞지 않아. 피곤해. 피곤해. 왜냐면 이는 내가 뭔가 물었을 때 우선 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선 그러니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물었을 때 반응이 와야 돼. 반응이 3초 안에 오길 기대해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E형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 안에 대답을 하길 원하냐. 그럼 정말 신기하게 다 3초라 그래. 3초까지 내가 참을 수 있다. 근데 I형한테 물으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시간만큼 줬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도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원하는 시간이 얼마큼 있으면 좋겠냐고 한 10초? 다 그 얘기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렇게 E유형들 모아놓고서 뭐 진행하고 I유형 따로 모아놓고 진행하잖아요. 그럼 E유형들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얘네가 이야기 나누나 보면은 한 명이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막 떠들어요. 그렇죠. 근데 I유형은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좀 쓰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맞아. 그게 되게 웃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예전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나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조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가 많은 애들은 와 우쌰우쌰해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와, 야, 조 이름 뭐 할까? 조고 이거 하자. 와 조가 해가지고 여기서 와 짝짝하는데 분위기 되게 좋아. 이상하게 나 가는 데는 다 아이만 모여가지고 자 누가 조장할래요? 이거 가지고 한 20분 정하고 조 구호나 그것도 결국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들고 나와서 이들은 되게 아싸 뭐 예수님 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가지고 예수님 화이팅 뭐 이런 거 하니까 게임도 맨날 지고 그래서 좀 짜증 났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들 노는 거 보면서 깝치고 있는. 완전 부러웠어요. 가볍다. 그렇지. 가볍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왜 이렇게 가벼울까? 근데 주로 이가 인싸같이 되잖아요. 되는 경향이 많고 그게 강요되죠. 그리고 사실은. 왜냐면 사회적으로 그런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뭐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간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 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건 또 다르거든요. 이 그럼요. 성향들이랑.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한 명과 네. 저도 아리까리야 사실은 이 아이가.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또 이상한 사람. 이가 상했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I인 것 같아. 그래? 내가 봤을 때. 근데 완전 아이는 아닌데 또. 나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 극단적 I나 극단적 E는 우리 안에는 우선 없어. 근데 어쨌든 저를 제외한 3명은 I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서 과장님 오래 봤거든요. 예전에는 엄청 진짜 완전 슈퍼 아이다 생각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친해지면 밝지. 그랬어요. 친해지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 두 번째 S랑 N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사과 하면 떠오르는 생각 뭐예요? 사과? 아이폰. 맛있어. 맛있어? 아이폰? 과일.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보이는 거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달, 그러면 S형들은 밝다, 둥글다, 뭐 이렇게 흑점 거무스름한 게 있다, 뭐 이런 어떤 보이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묘사를 해요. N형 같은 경우는 빵, 뭐 어머니, 뭐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걸 상상해가지고, 은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뭐 저기 어디 홍대 입구역에서 저희 지금 녹음한 데 홍대잖아요. 연남 동쪽이잖아요. 홍대 입구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지도 약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그러면 S형들은 내가 지금까지 뭘 봤는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에 나가지고 그려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잘 그리고 N형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설명도 잘 못하고. S는 뭐고 N은 뭔데요? S는 감각, N은 직관. 그래서 S는 숲을 볼 때 개별적인 나무들을 본다면 N형은 숲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잘 봐요, S는. 하지만 이걸 연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내거나, 이거 어떤 무슨 뭐 공식을 찾아내거나,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N형들은 하나하나는 잘 안 보이는데, 전체적인 좀 배열이 보이는 거죠. 뭐 논리 구조라든가, 의미 있는. 그래서 영화 같은 취향에서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S형들은 액션, 뭐, 코미디, 드라마, 멜로, 이렇게 되게 감각적인 걸로 바로바로 수용 가능한 것들에 많이 반응한다면, 근데 이제 반대로 막 판타지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 왜냐면 상상 속의 것들이고, 막 SF, 그리고 스릴러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반전치는. 이런 것에 매력을 못 느끼는데, N형 같은 경우에는, 스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그 투연하는 구성의 매료가 되는 거고,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제 N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보면 노인과 바다를 S형의 대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노인과 바다 보면 내용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는데, 뭐냐면 한 노인이 고래인가? 뭐 상어인가? 그거랑 분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잡기에서. 그래서 막 그 생생한 어떤 근육의 질감이라든가 바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막 대두되는. 하지만 N형의 대표적인 거는 저기죠. 어린 왕자. 생틱쥐베리. 무슨 얘기야?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이런 거 나오고 막 별이 되게 조그만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바퀴를 10분 안에 돌고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N형들은 지극히 공상적이고 몽상적이에요. 꿈도 많고 막 공상이 되게 많고, S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청소를 해보면 알죠. 청소를 S형 되게 깔끔하게 하고, N형들은 청소 정돈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왕 S라고 불릴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 S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보면 알아요. 지갑에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현찰이 없는데. 현찰이 없어? 예전에 있을 때는 지갑이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 알죠. 얼마인지 알아? 얼마 있는지 알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고. 저 가계부 영원도 안 들리고. 정확한 그렇지. 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기록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N형은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아요. 네, 접니다. 기록을 거의 하지 않고, 지갑조차 잘 안 갖고 다니고, 지갑이 있어도 돈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돈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 저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도 훔쳐보고 아빠 지갑에서도 훔쳐봤는데, 아빠 걸 훔치면 모르는데 몰라. 엄마는 알아.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심한 S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세종대왕님 얼굴이 딱 이렇게 대가리를 맞춘다. 대가리를 맞춰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아, 진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근데 색깔만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가리도 순서대로 이렇게. S 유형이 강한 사람. 완전 S구나. 그러니까 헌금하고 이럴 때 대가리 맞춰서 넣죠. 그렇죠. 다리미로 다려서 넣는 사람도 봤는데 나는. 그거는 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지갑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내가 그걸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딱히 내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N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미 부여가 안 되면 기억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기억을 안 해.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굉장히 덜렁대고 4차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네, 맞습니다. 계속 뚱구름 잡는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가능성, 현재보다는 미래.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N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고 독창적인 창의력이 강조되지만 S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어떤 뭐죠? 그렇다 이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변형해서 하는 건 뛰어나지만 N형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곤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게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7대3. 7대3? S가 7이에요. 아, S가 7이에요? 이거는 민족 상관없이 7대3이라고 봐요. 그래서 N형들이 소수죠. 말할 때도 좀 비유가 많고 뭐 이렇긴 해요. 내 주변은 N이 또 많은 것 같은데 7대3이구나. 내가 N인가 S인가? 넌 N.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을 봤는데 N이 뭐 사랑합시다, 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막 되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S는 그래서 너 니네 엄마 하루에 전화를 몇 번이나 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랑 N은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가장 쉽게 후려치면 S 감각 유형이 미시적이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직관적인 사람이 거시적인 것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 눈에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약간 좀 구호적이고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그렇죠. 예술가는 또 달라요. 예술이라는 것은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서 또 약간 얘기가 다르고 N은 그런 류의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보다 S랑 N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 가장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분간하기 어려워요. N이 약간 몽상가 아니에요? 몽상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2번 바꿨거든요. 내가 N인 줄 알았는데 S 뭐 이렇게. 근데 당신은 100% S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부정할 수 없는 S예요. 헷갈렸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S구나. 부정할 수 없는 S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내향성, 외향성도 사람이 다 중복되어 있고 겹쳐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거랑 직관적인 게 섞여 있죠. 근데 보니까 저는 N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난 진짜 인물을 보면서 약간 저도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해 보는데 또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약간 S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이 좋은 사람이야. 여기 없는 제 사회 인격이 있죠. 미친 사람. 세 번째, T랑 F. 네.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 짱이다. 완전 탁월하다. 나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 탁월하다. 어떤 칭찬을 받을 때 좋아요?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작가님. 작가님이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에 대한 칭찬, 사회적 어떤 이거에 아니면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칭찬인지. 성품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역시 작가님. 아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어쨌든 직함.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글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글 내용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작가라는 그 직함에 대한 인정. 직함이잖아. 직함. 그랬어? 물론 글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글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그럼 어쨌든 내 그게 뭔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뭐 작가님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럼 작가님 글이 왜 이래요? 막 이러면 그거는 비난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칭찬할 때도 주로 하는 칭찬이 너 착하다예요, 아니면 너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탁월하구나. 저는 아무래도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남 칭찬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칭찬하는 것 같아? 자기가? 뭐 다채롭게 다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요. 굳이 하나를 수염이 참 멋져요, 뭐 그런 거. 그 사람의 뭐 장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칭찬할 때 영혼이 없이 한다. 이걸로 놨고. 그냥 얘는 어쨌든 작가님. 작가님. 서과장은 어떤 것 같아?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수염과 같은 칭찬은 저는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성품에 대한 칭찬을 주로 하는 것 같아. 능력에 대한. 성품도 그렇게 그래? 한두 번 만나보고서
뭐 잘한다 이런 칭찬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친한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칭찬? 칭찬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서 과장은 칭찬하지 않아요. 네.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네, 네. 서 과장님 그래도 나는 그냥 고마움에 대한 표현은 자주 하는데 그 고마움이 칭찬에 아니, 속할 수 고마움이랑 칭찬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너한테 고마워라고 했을 때 너의 이런 점이 난 너무 감사해 약간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칭찬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의 뭔가 좋은 걸 보고 어렵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외모가 뭐 오늘 괜찮으면 모자 멋있다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성취를 했으면 너 진짜 짱이다 뭐 할 수 있고 뭐 축구하는데 진짜 잘해. 다 지금 다 능력에 대한 거잖아. 능력인가? 외모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외모도 능력이지. 그러니까 능력과 성품에 대한 거 나누면. 근데 성품에 대해서는 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게 그 성품에 대한 거는 칭찬하기가 막 좀 인부로 진짜 따뜻해요. 좀 너무 오그라들지 않아요? 오그라들어요. 네. 자, 아무튼 아무튼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T랑 F인데 T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감정형, F형의 사람들은 우선 감정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정신이 멍해지고 뭐 이런 어떤 게 먼저 반응한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그렇죠. 보험회사 불러야지. 누가 더 잘못했나. 이거 먼저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고.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 F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파. 뭐 이런 이런 멘트가 먼저 생각난다면 T형 같은 경우는 뭐가 아파. 어디가 아파. 뭐 이런 어떤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어. 친구랑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물건을 사러 갔어. 근데 내 눈으로 볼 때 이 A랑 B가 있는데 내 눈으로 볼 때 A가 좋아요. 근데 물어봐, 의견을. 야, 넌 뭐가 좋아? 자기는 B가 좋대. 그렇다면 T는 A를 사요. 그치. 원래 사고 싶었던. 원래 사고 싶었던. 그건 그냥 물어본 거야. 관심 없어. 네 의견 중요하지. 그냥 물어본 거야, A상. 근데 F 성향들은 굉장히 흔들려요. 진짜? 팔랑팔랑.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A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B를 사요. 이거 나한테 안 어울려?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B를 삽니다. 네. 넌 F 유형이다. 진짜 완전 F다. 김사본 T가 1도 없어. 전 T입니다. 나도 그래? T. 그래, 저는 집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집에서 쓰러졌고, 남편이 있었을 때 쓰러졌는데, 쓰러지면 이제 금방 깨잖아요. 추리닝, 속옷, 다이어리, 가방 챙겨. 이렇게. 119 부르고 이거 챙겨. 이렇게. 네네. 저는 뭐 사러 갔는데 우선 묻질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거 이상해. 저게 더 좋아. 너 눈 이상하다.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게 T죠.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야. 우주의 중심. 근데 반면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렇죠.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래서 연애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죠. 네, 맞아요. 특히 남자랑 여자 관계에서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성분이 와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해. 네. 나 자기 친구랑 싸웠는데 막 이래 해가지고 막 되게 슬프다고 막 얘기를 해. 남자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죠. 네가 잘못했네. 그러다 뒤지게 싸우는 거죠. 너 이 정도면 손잡과는 뭐예요? 전 T예요. 네. 내가 딱 봐도 얘도 T네. 다 T네. 나만 F네. 그렇게. 그렇죠. 근데 F형 성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들어주고 뭐 이렇게 공감하고 이런 능력들이 뛰어난 부분 이제 물론 누구나 다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그게 능력이 되게.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여자가 F가 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조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게 여성 같은 경우는 이 F적 성향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서과장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해도 T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T 같은 경우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F는 좋다 나쁘다. 그렇죠.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우리 편, 네 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저녁에 둘이 대화하다 했던 얘기가 그대로 떠오르네요. 너
좋으냐 안 좋아하냐가 뭐가 중요해.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거야. 아, 인브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하는데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내 기분보다 사실 중요한 건 이게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막 이런 얘기 전 늘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옳은 말을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F는 내가 싫어하는 놈이면 꺼져라. 무조건 꺼져라. 안 들어. 꺼져. 이거예요. 완전 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쁜 짓을 해도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렇죠. 품어주고 우선 받아주고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아, 네. 웃기다. 완전 네. F구나. 예를 들어 우리 되게 많이 직면한 딜레마 있잖아. 다 같이 매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몇 명이 안 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야죠. 시간 지켜야죠. 그렇죠. T 같은 경우 특히 T가 좀 더 센 사람은 물론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대가 먼저다. 전체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지만 F 같은 경우에는 차마 이제 떠나질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F들은 팔랑귀가 사실 되게 많아요. 하지만 매력도 되게 넘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따뜻하고 조금 약간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력이 많죠. 공감하고 따뜻한 건 F 유형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 유형 쪽은 좀 주변에서 냉정하다는 얘기. 너 찌르면은 너 티 안 나오겠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판단을 머리로 판단을 해버리기 너 왜 때문에. 맨날 정죄질이냐. 그렇죠. 이 냉정한 네네. 사람들 그치. 가운데 내가 있구나. 너 왜 늦었냐 이 자식아. 봐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걸 입으로 뱉어버리잖아. 그러니까. E에다 T라는 어떤 사실이 나오는 거죠. 네. T. I에다가 T면 이제 판단을 해도 이걸 입 밖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거나 그러진 또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T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55대 45 정도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J랑 P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뭐 그냥 끝나요. 너무 편하게. 아 그래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근데 우선 J는 뭐고 P는 뭐야? J는 판단이고 T는 뭐지, 그러면? 사고, 띵킹. 아까 T를 판단이라고 했는데 T가 사고군요. 네, T가 사고고 J가 판단. J는 판단이고 P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J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고 가는 거고, P는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판단을 미루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주에 갑자기 돈과 시간이 주어지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2박 3일 간다고 했을 때, 네. 자,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라고 했을 때, 네. 계획을 세울 것 같아, 안 세울 것 같아? 전 안 세웁니다. 네. 그냥 갑니다. 세울 것 같아, 안 세울 것 전 같아?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네이버 뭐 찾아보면서. 세워요? 네. 세우는데 시간 단위로 쪼개요? 네. 아, 계획표 이렇게 세워요? 네. 근데 왜 늦어 맨날? 여행이 아니잖아. 약간 중재자적인 역할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판단. 왜 얘기를 하냐면 너 제이지. 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P 같은 경우는 이 대답이 먼저 나와요. 계획을 왜 세워?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아침, 점심, 저녁 3등분을 해가지고 대충 세우죠. 그리고 계획을 있어도 저기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쉽게 바꿔요. 네, 맞습니다. 사실 J는 계획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계획을 좀 심하면 30분 단위로 이제 짜죠. 그리고 좀 심하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일정표가 딱 있고 일정표대로 진행하는데 저기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안 가요. 왜냐면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이 더 크거든.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P가 더 좋을 때도 있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그치. 서로 피곤하죠. 네, 서로 피곤하죠. P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즉흥적이고 막 변하니까 어디다가 관역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변형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 편인데, J들은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좀 피곤해져요. 이 J가 좀 더 강한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숙제가 주어졌어. 숙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교수님이 숙제 레포트를 내주셨어요.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냐? 전날 밤. 네, 영이 임하면 하죠. 아, 그렇죠. 마감의 영성. 마감의 영성.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당할수록 더 잘하고. 네,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압박을 당하면 아싸리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이때부터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네네. 그래서 아무튼 J랑 P가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4시에 약속이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에는 너 몇 시에 출발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려.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출발해? 그럼 대부분이 4시에 약속인데 4시에 출발하거나 4시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무 계획이 없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지금 즐거워하는 그 게임 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가 시계를 보지 않고 하다가 이게 내 마음에 맞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출발하거나. 김사부 P인데. P인가? 근데 저희들은 4시에 약속이면 이미 계획이 잡혀요. 30분 걸린다. 교통편을 뭘 탈 거고, 그 이전부터 난 몇 시부터 씻을 거고, 씻으면서도 옷을 뭐 입을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난 그런 면에서 J인데. 옷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그런, 어딜 가거나 그럴 때는 좀 그런 편이긴 그렇죠.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긴. 그래서 아무튼 계획이란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이라면 P고 계획이란 단어, 틀, 뭐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다가온 사람이라면 J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S인데 J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는 거의 필수품이죠. 필수품이고.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께서 열심히 다이어리를 쓰시고. 네. 가계부를 작성을 하시고. 네. 계획은 지키려고 세우는 게 J고, 계획은 뭐 바뀌라고 세우는 게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 P고. P, 인식, P 유형, 대표적인 P 유형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요. 계획이 무언가요? 내가 계획이다. 네네네네. 내가 곧 계획이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J 같은 경우는 계획을 실행했을 때 만족하는 거고 P 같은 경우에는 구속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각자의 유형을 한번 맞춰보고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점지한 것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유형별로 제가 좀 이렇게 뽑아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할 것 같고 한번 맞춰볼까요? 김사부 거 맞춰볼까요? I. 김사부 I. N. 그치. INFP. 그렇네요. INFP네요. 옛날에도 이렇게 나왔어. 그래? ISFP로 안 나왔어? S? 감각인데? S는? 난 S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 S에는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 이건 헷갈려요. 네, INFP네요, 확실히. 내가 봐도. 우리 청년부에서 한 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서 과장은 뭔가 저는 ISTJ. ISTJ 같아요? ISTJ. 야. 빽빽하다. T 빼고서는 다 나랑 반대네요. 그래요? 네. 그러네. ISTJ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딱 그렇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에게 가장 진짜? 일반적인 말이 많지 않고 약간 꼼꼼하고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어떤 나 같은 스타일이 많은 줄 알았대. 저는 네. ENTP 나왔습니다. ENTP. 네. 근데 옛날엔 나 ENFP 나왔었는데 조금 T 쪽이 T가 맞는 것 같고요. 강화된 것 같아요. S 아닌 것 같아요? N 같아요? 네, 아무래도 S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ENTP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난 다 틀렸구나. 안 하길 잘했네요. 손잡고 뭐예요? 저는 원래 처음 했을 때 ENTJ가 나왔는데 요즘엔 I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INTJ. INTJ 같기도 해. 김사부랑 비슷하네. 나랑 비슷하네. 아니지. 그치. 오히려 서과장하고 비슷할 수 그렇군요. 있지. 나는 완전 유일무이한. 네네. 아무튼 이건 뭐 재미로도 했고 자기 이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각종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 유형이 무엇인지 이걸로 분별해가지고 뭐 녹색창에다가 자기 유형 치시면 네. 성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어떤 신앙, 영성과도 저는 좀 결부된 것 같아요. 그치. 뭐 N에다 T로 나온 사람 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적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고 N에다 F석인 성향인 사람들은 관상하고 어떤 사람들과 연대, 자기 탐구 이런 데 좀 많이 필요하고 각자 좀 다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이 유형별로 뭐 할 수 있는 걸 또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손 작가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사부님. I'm so special. 잘났습니다. 네. 늦지 마십시오. 네.
뭐 MBTI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거라서 재밌게 들었고 뭐 다 각자 다른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도구로서 부차적 도구로서 주어지는 거지 여기를 맹신하거나 이걸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 넌 이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지피지기의 도구로. 네네네.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뭐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네. 저도 저렇게 나를 자꾸 분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는데 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참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신빙성 없는 걸로 치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자기 이해라든가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